주말을 달구고 있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강전일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근투로 치면요. 장동혁 대표가 TKO를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TKO가 테크니컬 노그아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링 바닥에 쓰러진 건 아니지만 서서 그대로 있지만 사실상 그러기 상태에 빠졌다.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인데 사실 이번 이 가처분 신청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배현진 전 시당위원장에 대한 그 징계가 무효화된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이 인용된 데 있어서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공당의 그 일종의 징계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딴 사람도 아니고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관 출신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공당에서 이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런 정치적 타격을 연이어 받음으로써 어제 그 국민의힘 출신 이재영 의원이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국힘은 이미 장동혁 제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적 그러기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과연 당대표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상당한 의문표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는 기쁨보다는 대한민국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는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위원장의 입장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가처분이 이미 인용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윤리위라든지 당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서면 통지 의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나름대로의 공감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징계 대상인지조차 모호하다라는 것이 법조계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도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정도의 결정이 나왔다면은 저는 윤리위원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주셨는데 장 대표는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지 윤리위 자체에 관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윤리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나온 이후에는 임명권자로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역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혁신선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역 단체장이나 유력 후보에 대해 타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새로운 인물을 그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드리고 이런 과정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보이고 당 네. 지지층에게 큰 실망을 주는 일이죠. 선대위를 혁신선대위 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선대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혁신선대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연될 경우 이게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따로국밥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있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를 패싱한 채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자신들이 별도로 선대위를 꾸리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앞세워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거르기 상태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상황을 용인할 거냐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이 지금 전장의 응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내부 분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혁신선대위 가기 이전에 지금 공천 국면에서 지금 또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지금 당대표가 내게 정권을 줬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지금 그 공천 상황을 몰고 가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개념 속에서의 혁신 공천이라고 하면서 지금 또 내세운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기업인 출신 그러니까 시장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 또 이 당내 중진들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혁신선대위 가기 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 짚어봅니다. 지난해 11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까지 신청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한 피해자 측과 장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이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에 이 장경태 의원 탈당을 했고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이러한 의혹은 작년 11월에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장경태 의원 측에서 신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장 의원은 조금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의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습니다. 유죄 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탈당에 이르게 된 것도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왔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이제서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와 관련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 중에 성비위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규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당 위원장이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후보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11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하고 당에서의 징계 조치 운운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장경태 의원 과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뭐 지금 현역 의원이 그것도 지금 당 대표 첫 건이라고 하는 전도 양양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았던 이 젊은
젊은 의원이었잖아요. 젊은 의원의 정치 생명이 사실 지금 제기된 의혹 하나만으로도 끝장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소위 말하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식의 저는 뭐 일종의 뭐랄까 동정심 내지는 일종의 이해심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요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먼저 처신을 좀 더 바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네. 당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일단 탈당을 해서 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가리고 난 뒤에 돌아오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처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설사 장경태 의원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소위 정치를 오래 하셨던 중진 의원들이나 당대표가 나서서 장경태 의원을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저는 공당의 특히 여당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히 저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가해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장경태 의원 피해자 주변 인물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를 했거든요. 2차 가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에 피해자 측에 대해서 무고다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 보좌진 이쪽 측과의 어떠한 갈등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적 사안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크게 확산이 되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경태 의원은 선당 후사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당 내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지금 잠깐 당직을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만큼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의 핵심 인사이더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성비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서조차도 결국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조사 및 심의 과정들을 굉장히 좀 엄중하게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지지부진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좀 이런 경과 과정상 사실과는 좀 맞지 않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은 제명에 준하는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게 뒷북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그 이야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목적 회피를 위한 탈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연 지금 경찰이 수사 심의를 거쳐서 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마 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조치까지도 사실 질질 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은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서 계속 이 지금 여당이 장경태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스텝이 꼬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소청법에 이어서 오늘 중수청법도 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상 검찰이 78년 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청회 같은 것, 여론이라도 만들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으로서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지난 가을에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빠르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졸속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경찰과 중수청, 이 수사기관들이 다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이 되었다. 너무 권한이 비대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 이 두 개의 수사기관을 모두 관할하면서 결국 이쪽이 다시 비대해지는 똑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정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두 가지의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그 갈등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수사 독립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여당 입장에서는요, 속담을 인용한다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중수청의 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의 강경파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 전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위로 중수청을 둘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의 부활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과거 이 검찰의 무속 우려의 권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소속을 이 행안부 장관 쪽으로 바꿨습니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바로 그럴 경우에는 중수청이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이라든지 또 수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공소청이 여러 가지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조항 같은 걸 둬서 소위 말하는 수사에 대한 견제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그거마저도 뭐랄까요, 검찰 기능의 부활이라는 여당 강경파에 밀려서 결국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 공소청의 수사보안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공소청에 수사보안권을 줘서 어떤 식으로든 중수청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역풍이 저는 민주당과 여권 전체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